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동영상을 또 올립니다. 어저께 12시에 축구 보고 나서 하도 열불 터져가지고선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목을 뭘로 하면은 이렇게 손흥민 사주를 보는 그날 일길이 중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올립니다. 보통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주 내기둥 연월 일시에 그 내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운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운이 있고 그 다음에 얼진 얼마다 오는 그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봤는데 그 사주 온국에서는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직업이나 또그 재반 여건들을 다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거는 대운행에서 다 판결돼서 나와요.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주는 온국보다는 대운행이 잘 흘러야 그 사람이 빵빵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간을 점제해달라, 재앙절개 시간을 점제해달라 이러면 저는 뭘 위주로 보냐면 대운행 위주로 해가지고 점제해 줍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사주가 뭐 같다 해도 대운행이 잘 흐르면요 그 인생은 빵빵하게 삽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천문명리 하나님의 거기에도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럴 때 이게 삼국지의 그 조조, 그 다음에 유비, 관우,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그 장비, 제갈량 이거를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이렇게 조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곤못 쓸 수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유비처럼 이렇게 덕스러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조조는 자기 이권 위해서만 살고 하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도 그 영호골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천수를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죽은 사람은 조조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는 누구는 뭐 이렇게 제갈량, 그 다음에 뭐 관우, 뭐 유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명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조조가 제일 나은 인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건, 사고 일어날 거 하는 거는 그날 대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정적으로 그날 일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대에는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손흥민 사주를 이렇게 봐가지고선 그날의 일진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밤 12시였지만은 어제였죠. 어제 저기였죠. 그래서 요르단 오고 할 때는 이제 경자일지였어요. 경자일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상당히 운이 손흥민한테는 안 좋은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뭐 이기지 못하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요 그거하고 비슷한 운세가 뭐였냐면은 1월 25일 날 1월 25일 날 1월 25일 날 말레이자하고 했을 때의 그 일진도 무자였어요. 무자고 했는데 이 자수가 왔을 때는 손흥민한테 왜 안 좋으냐면은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운세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그 골격이 되는 이론은 운세 파악인 거는 천간지지의 합형 충파해 원진이 어떻게 작용돼서 오느냐 이걸 봐가지고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간에서는 합하고 충밖에 없어요. 천간에는 합하고 충밖에 없고 지지에는 합형 충파해 원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의 일진을 파악하는 거에서는 이 천간 지지의 합형 충파해 원진 이것이 어떻게 작용돼서 나타내냐 그걸 알면은 그날의 운세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냐면은 그 어제 요르단전에 할 때는 경자일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흥민 사주를 봐서는 이게 상당히 힘든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게 스포츠 같은 거는 그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날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중요 선수의 일진을 많이 따라갑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투수의 일진에 따라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빨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의 그 투수의 운세가 괜찮다 하면 승리하고 투수가 좀 운세가 안 좋다 하면은 아무리 잘 던져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경기 운은 상당히 그걸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르단 할 때는 경자일주였어요. 첫 번째 손흥민은 임신, 정미, 을류, 제가 이제 무인으로 났거든요. 왜 무인으로 났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주에는 큰 원칙이 있는데 인유, 원진, 귀문이 있고 역마가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이 자국내보다는 외국 나가면 더 발복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게 재물을 많이 만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재물을 많이 만지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무인일주 같다. 그래서 새벽에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인일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임신, 정미, 을류 이렇게 되는데 실상은 뭐냐면은 그 날의 일진이나 어떤 경기나 승패나 어떤 사업의 승패나 그 해나 그 해의 운세나 그다음에 그 달의 운세나 오늘의 일진 같은 거는 어디에서 많이 작용돼서 하냐면 이 일주에서 많이 작용됩니다. 일주에서 많이 작용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월주에서 월지 기준에서 많이 보고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제가 요르단하고 할 때 경자일주인데 경리는 뭐냐 이게 을목을 경금이 잡아버려요.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 관성이 와가지고 을목 손흥민을 이렇게 잡아야 이게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수는 이게 자신 온자가지고 적이 되는데 잠이 온진 자유파가 돼버려요. 잠이 온진이 되면은 이거는 이유 없이 되게 되는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파돼가지고 자꾸 파벌돼가지고선 되게 까다롭고 분리되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식의 이죠. 그러니까는 어제 경자일주에 손흥민이 운세는 묶어놓고 잡아놓고 들이친다 그런 식의 운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우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이기기는 어렵고 손흥민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당하는 격인데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팀의 성적은 이 미토 월지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는데 잠이 온진이 되니까는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안 좋게 오는구나. 그래서 게임도 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내가 70평생에 축구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밤잠을 안 자서도 손흥민이 축구라든가 이제 프로야구 오면 프로야구도 다 빠짐없이 보고 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어저께 본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는요. 내 70평생 수천 번, 수백 번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축구 경기를 많이 봤지만은 제일 최악이었어요, 최악. 이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저렇게 못하나? 하여간 유예쇼팅이 빵이랬답니다, 빵. 그래가지고 내가 축구 경기 본 것처럼 어저께처럼 이렇게 못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르단의 후세인 아무타라고 하는 사람이 모로코 출신의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상당히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한국의 전술이나 선수 구성을 딱 보고 나서 아주 준비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저께는 지식 수비한 다음에 수비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라이마트하고 알타마리 요 놈을 전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기 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볼을 뺐으면은 라이마트는 알타마리한테 볼을 뻥 차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선 2골 넣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비 의지를 딱 해가지고선 볼 잡으면 나이마토 알타마리아 되게 볼을 줘가지고선 하는 그 작전이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2대0으로 딱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나라 그 감독은 우리 감독이 그 저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연봉이 220만 불 해가지고 29억 4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정몽구가 축구회장이었는데 지금 그 감독이 전술이 없고 막 클린스만 그 사람은 감독은 자질도 없고 그런 게 무능력자라고 해가지고선 뭐 독일이나 어디에서 다 이렇게 지탄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축구 감독 시켰는데 내가 보기엔 전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20억, 29억씩이나 줘가지고 그 클린스만 그 감독 쓰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모로코 출신의 요르단 감독 후세인 아무타를 데려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 후세인 아무타 이놈은 카타르 감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준비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어저께 봤을 때 완전 말려 들어간 거죠. 말려 들어갔는데도 그렇게까지 말려 들어가지고 유스틴이 제로인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저기를 했죠. 그래가지고선 이거 요르단에 저기 한 건 그렇게 그 요르단에 대한 경기는 손흥민을 울금을 경금으로 잡고 자유파 잠이 온진돼가지고 경기한테는 졌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묶어놓고 이렇게 친다 하는 그런 식의 운세였어요. 내가 2월 2일 호주할 때 병신일주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만만치가 않겠는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신일주 2월 1일 날 이렇게 왔을 때 손흥민이가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킥해서 골도 넣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게임인데 그래도 일면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을류일제 손흥민의 을금이 이 병신일제 할 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병신일제 할 때 이 을이 이 신금하고는 정관이 돼가지고선 이게 있어요. 사주에는 천간에 관성이 투관된 거하고 지지에 관성이 투관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지에 관성이 있을 때는 내가 은근히 전반적으로 득세한다. 그리고 천간에 관성이 투관돼서 내가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소문나고 뭐 당선되고 승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병신일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자기가 은근히 차후에 정관을 이름이 뜨고 하는데 이 병이 이 친구한테 상관해요. 상관이니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힘들긴 해도 결국에는 정관으로 해서 이름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선 뭐 90분 넘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그 페널티킥 넣고 프리킥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의 축구 해가지고 손흥민이 팍 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병신일주에는 이렇게 작용해서 왔구나. 그걸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힘들긴 했지만은 결론적에는 이 신금이 지지에 있어가지고 을금이 은연하게 권력이 와가지고 득세했다. 그래서 이겼다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조를 또 뭐냐 1월 20일 말레이자 저기였어요. 말레이자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무자일주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글 올렸는데 무자일주였을 때는 말레이자하고 할 때는 손흥민이가 이렇게 좀 힘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무자는 이 친구한테는 이게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때는 기를 많이 뺏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같은 경제할 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잠이 오는 자유파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경제할 때는 잡아놓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꼼짝없이 졌지만 이때는 무자일주가 힘이 들었지만 경기는 그냥 비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가지고 그 세력을 유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전반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손흥민이 4주를 해가지고서 그냥 일진을 본 거예요. 손흥민이가 이제 그냥 어저께 게임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래가지고선 토요일 날 2월 10일 날
브라이튼하고는 15시에 영국 시간 15시에 게임이 있어요. 그게 갑진이래요. 갑진일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손흥민이가 이렇게 체력이 회복돼 가지고 2월 10일이면은 지금서부터 언제야 6, 7, 8 그러니까 3일 4일 지나서 그때 그 감독이 이렇게 출전시킬지 몰라도 출전시키면은 이게 이제 갑진해 가지고선 이 친구가 자기한테 골도 넣고 득세하는 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신약한 이 사주는 신약합니다. 이게 관성, 재성, 관성 이게 요것도 상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신약해요. 신약하는데 뭐가 용신이 되냐면 이 저기로 봐서는 요 임수 정인이 이 사주에는 용신이 돼요. 용신이 되거든요. 근데도 뭐냐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렇게 비겁하고 목성이 올 때는 자기가 볼을 넣어요. 골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왔을 때는 어시스트 하는 경우가 있고 골도 넣고 그래요. 그것이 손흥민 사주는 그것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요 미토가 자기 팀 성적을 얘기하거든요. 이 미토에서 뭐냐면은 이게 미토가 은근히 합되면서 이 목적으로 올 때는 손흥민이가 골을 내면서 이 팀이 이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선 2월 10일 날 15시에 브라이튼하고 하는 경기는 갑진일주인데 만약에 출전하면은 골도 넣고 이게 자기가 유진 합금돼 가지고선 금성이 되면서 골도 넣고 이렇게 득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몽구가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잖아요. 요번에 클린스만 그럼 잘라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국민들은 저기를 못 받아요. 근데 클린스만 저기인데 토토복권이라 해가지고선 축구협회에 그 돈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국민들 세금으로서 축구협회도 운영되고 있는데 내가 보면 정몽구가 얼만큼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서 축구협회 운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토토복권을 해가지고 축구협회 운영하고 그럴 거면요 클린스만 국민 세금을 잘라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분명히 지금 얘기했대. 차라리 이 기회에 지금 요르단 감독했던 후센 아무타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독이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베트남에 저기 했던 베트남 그 다음에 김판근, 홍명보 그 다음에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트남 감독했던 그 사람들 밑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감독했던 그 사람은 국가대표 감독해도 제가 보기엔 잘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시딩크 그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을 해도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시딩크의 전술이나 시딩크의 그거를 많이 다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손흥민 사주로 보는 그날 일진의 중요성 이렇게 했는데 저같이 이제 명리를 정통으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개개인의 사주만 딱 알 거면 그날 일진을 제가 이렇게 유치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치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을 딱 보면은 참 신비롭고도 참 이거는 무시 못할 학문이구나. 이걸 매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 그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은 절대 재미 먹고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거든요. 그러면서도 남들은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목사진이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그거는 다 사기치는 거고 쉽게 말하자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 틀은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은 이 명리사지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자기가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이렇게 돈을 많이 보고 출세하고 싶다는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계속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지명예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비약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일진이라고 하는 거, 이 운세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내가 이렇게 손흥민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손흥민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운세라는 거는 지금의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그 비상대책인 한동훈이 이 사주를 봐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적용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손흥민 사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추해가지고선 그 윤석열이가 한동훈의 사주에서도 이렇게 접목해서 알아보려는 거예요. 올해는 갑진년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갑진년 할 때 이게 일단은 이게 갑경충이 돼요. 윤석열은 갑진년 뭔가 큰 일 터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뭐게 터진 데 있고 까딱 잘못하면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전쟁 기운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갑경충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진자영돼 가지고서 이건 진토는 물귀신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수고라 그래요. 이게 진진자영돼 가지고선 결국에는 김건희 씨 집 부인권으로 해가지고 일지는 이제 배우자를 얘기하거든요. 진진자영돼 가지고 물귀신 꼬르륵 갈아갖고 자충수를 두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지는 합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관성인 저기 가지고 주로 이제 상관으로만 오기 때문에 관원이 쭉 꼬르륵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갑진년은 윤석열 되게 힘들다 이렇게죠. 그러면서도 4월달에 무진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4월 10일 해가지고 4월 11일 날 넘어가는 이 시기에 윤석열은 을경급 해가지고선 합의하게 잡힌다 그래요. 그냥 꼼짝 말하죠. 그러니까 4월 11일 돼가지고 그 총선이 발표될 때는 윤석열 되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몇 번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갑진년에는 진축파가 돼요. 축진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는 이게 큰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그 파는 이게 야당이라 해서 되게 파벌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진진자영이런데 자기 조직, 자기 회사나 자기 조직, 자기 당에는 진진자영되어 이렇게 한동훈이 무리수 고리수를 돋보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기 그 일지역은 진의 원진이 돼서 와요. 진의 원진이 돼서 오면은 되게 미워지고 그러는 거죠. 미워지고 원인 없이 이제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오는 그런 식의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신진 합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은근히 요것만 일지 자기의 그 후배들이나 밑에 사람들만이 자기를 받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윤석열도 갑진년은 별로 운세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이 그 2월달에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은 점점 이렇게 더 버거운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한동훈은 이게 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식신 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관원이 자꾸 소멸되고 어렵게 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분명한 거는 2월 3월달 돼가지고 한동훈이가 지금까지는 방방 뜨고 왔지만은 점차 힘들어지고 4월달 되면 무진을 되면은 이 친구가 상당히 버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월 11일 돼서는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 같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당은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손흥민 사주를 해가지고 일진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운세 파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손흥민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경기 승패운이 저는 거짓말이라 손흥민이 그 경기가 있는 날 그날 일진을 딱 봐가지고 오늘은 어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80~90%를 맞춰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갑진년의 운세 윤석열이 한동훈이 되게 불리하고 안 좋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